네, 전 시간에 저희는 메인 함수에서 오픈 AI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복문은 어떤 일을 한 거냐면 현재 폴더 밑에 있는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는 모든 무슨 파일, JPG 파일을 반복한다. 파일을 하나씩 파일 이름을 파일 이름을 하나씩 가져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JPG 가져올 거고요. 두 번째 JPG 가져오겠죠. 그 이름을 G라고 한 거예요. 글로비라고 하는 함수로 가져온 거여서 변수를 G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make quiz라고 하는 함수는 위에서 우리가 만든 함수고 이 함수한테는 오픈 AI 클라이언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이름을 주면 얘가 퀴즈를 만들어 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퀴즈를 만들어 주고 그 퀴즈가 있으면 프린트 해라 라고 만든 함수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에러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에러가 있는 부분은 만약에 뭐 어떤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크거나 뭐 이미지가 좀 깨졌거나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그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 이미지에 대한 그런 답변을 만들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여기를 try로 할게요. try. 그 다음에 정상적인 경우는 출력을 하고 except가 에러가 있으면 그래서 에러를 e라고 변수를 하겠다는 얘기고 어떤 에러인지는 그 디버그를 위해서 출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여- 그냥 멈춰버리면 그 다음 이미지들에 대해서 퀴즈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continue를 사용하겠습니다. continue는 뭐예요? 그 다음 그 다음 반복을 하러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 번째 이미지에서 퀴즈를 만드는 게 에러가 났으면 에러 메시지만 출력하고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냥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그 다음 JPG 이미지를 어, 이미지를 가져온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try except가 수행이 되는지만 먼저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에러가 났었던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거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아까 세 번째에서 에러가 났었는데 똑같이 또 에러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간 것처럼 보이네요. 여기 프린트가 되는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나오고 여기서 에러 코드가 생기는군요. 에러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 코드를 출력을 했고 다시 컨티뉴어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은 에러가 계속해서 발생하거든요. 두 개가 에러가 발생을 했고 나머지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그 정상적으로 그 문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어떤 토큰 리미트에 대한 그 에러인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나중에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 코드가 해결할 수 있는 코드이면 이것도 해결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간과 달라진 점은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익셉션이 발생하더라도, 에러가 발생된 거는 무시하고,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종료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에러 처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무엇을 더 할 거냐면 이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고 있으면, 그죠? 지금 화면에 콘솔 창에 출력만 하고 끝내버리면 그 결과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참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파일은 어디다 만들 거냐면 그 같은 폴더, 렛 6번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아웃풋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 아웃풋 폴더 밑에 저희가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거는 이따가 라이트 할 때 사용을 할 거고. 어, 파일의 작성을 하려면 이렇게 응답이 올 때마다 퀴즈의 내용이 응답이 올 때마다 문자열을 계속해서 덧붙이고 있어야 되겠죠. 문자를 계속해서 덧붙이고 있다가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났으면 그 문자열을 파일로 라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텍스트라고 할까요?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얘는 그 이미지 퀴즈들을 그 저장할 문자열 변수예요. 문자열 변수입니다. 네,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퀴즈 문제가 만들어져서 오면 여기다 덧붙이고 어펜드를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오면 그거를 또 덧붙이고 이런 과정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어, 자, 그 다음에 그 파일에 쓰기 전에 문제 번호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 번호도 있으면 좋겠죠. 반복문 사용할 때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려면 반복문에서 무슨 함수를 같이 쓰면 좋을까요? enumerate를 같이 쓰면 좋겠죠. 글로비라고 하는 함수를 enumerate로 다시 그 감싸시면 돼요. enumerate. 여기 끝날 때 바로 하나 더. 그러면 enumerate는 두 개의 변수를 리턴해 줍니다. 첫 번째는 인덱스, 두 번째는 글로비 리턴해 주는 값. 그러니까 즉 i는 0, 1, 2, 3, 4라고 하는 인덱스가 되는 거고요. g는 이 폴더 밑에 있는 이미지 폴더 밑에 있는 JPG 파일 이름이 되겠죠. 이렇게 enumerate를 사용을 하시면 여기다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i는 0, 1, 2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숫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변수는 이미지스 폴더 밑에 이미지스 폴더에 JPG 파일 이름이 될 거예요. 아마 요거 알파벳 순서로 읽어줄 거예요. 뭐 부산, 카페, 로컬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읽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누머레이트를 하나를 더 썼고요. 이누머레이트를 하나를 더 썼고 어, 그 다음에 퀴즈 문제를 딱 받았죠. 퀴즈 문제를 받았으니까 그게 퀴즈라고 하는 그 변수에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퀴즈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어, 에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코드를 다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프린트하는 거 그대로 남겨두고요. 프린트하는 거 그대로 남겨두고 이 안쪽에다가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뭘 넣을 거냐면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넣을게요. 세퍼레이터는 포매티드 문자열로 만들 건데요.
줄바꿈을 먼저 하나 넣을 거예요. 줄바꿈을 먼저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샵을 두 개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할 거고요. 문제 번호를 뒤에다 써줄 거예요. 문제 번호를 뒤에다 써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줄바꿈까지.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마다 이런 제목을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이겠다는 얘기고요. 그 번호는 어디 있어요? 번호는 i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i라고 쓰시면 되는데 이뉴머레이트는 숫자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0, 근데 문제 0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문제 1이라고 쓰는 게 더 좋겠죠. 더하기 1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 1을 해주는 이유는 문제 번호는 1번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문제 번호는 1부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i 플러스 1이라고 썼어요. 이뉴머레이트에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문제 0 그럼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세퍼레이터를 어디다 붙일 거냐면 위쪽에 텍스트에다가 세퍼레이터를 붙일 거예요. 세퍼레이터를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문대지기 때문에 이미지도 같이 붙여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미지 있고 그 이미지 밑에 문제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텍스트에다가 또 붙일 거예요. 또 붙일 건데 여기도 포맷 스트링으로 할 겁니다. 여기 뭘 붙일 거냐면 느낌표 써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 여기를 음, 이미지라고 쓸게요. 이미지 그리고 가로를 해주세요. 가로를 해주시고 가로 안에 G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G 그리고 끝날 때 백슬래시 N 이거는 제일 마지막은 줄바꿈이라는 뜻이고요. 줄바꿈이라는 뜻이고 지금 이 형식은 뭐냐면 이 형식은 제가 나중에 저장할 파일이 MD라고 하는 마크업 랭귀지의 일종인 그 MD 파일로 만들 거예요. MD 파일에서 이미지를 첨부하는 문법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 이미지가 들어간다. 이미지의 주소는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이미지를 MD 파일에 추가하는 그런 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링크를 넣을 때 대괄호 안에다가 클릭할 수 있는 문자열을 써주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그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링크를 써주는 그러면은 그 MD 파일에서는 실제로 클릭하는 링크가 생기는 그런 거를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거 그거랑 같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이제 이 이미지 밑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여기 답변이 왔죠. 퀴즈라고 답변이 왔잖아요. 퀴즈라고 답변이 왔으니까 그 퀴즈를 저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텍스트에다가 무엇을 추가한다? 퀴즈를 추가한다.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도 줄바꿈을 이렇게 넣어줄게. 줄바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반복문 동작하면서 몇 번 문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요. 이미지가 첨부가 되고 여기서는 무엇을 한 거냐면 퀴즈, 문제와 정답을 추가를 한 거예요. 네, 그럼 트라이가 다 끝났겠죠. 네, 트라이가 다 끝났을 거고 그럼 except 바깥쪽에서 그리고 반복문도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이 다 끝나야 텍스트가 완성이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라인 잘 보셔야 돼요. 코드를 어디에서 작성하나 들여쓰기가 어디까지 되어 있냐를 잘 보시고요.
반복문이 다 끝난 다음에 즉 텍스트가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없는 경우에 에러 없이 문제들이 다 만들어진 경우에 뭘 하겠 여기에서 MD 파일을 작성하겠다라고 할 거예요. 네, 작성하시는 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read, ope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파일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파일 이름은 제가 어디다 작성할 거냐면 현재 폴더 밑에는 output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그 폴더 밑에 어, 이미지 퀴즈라고 할까요? 이미지 퀴즈 확장자를 MD로 할 거예요. MD. 이런 문법이 적용이 되려면 MD라고 하는 형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드는 write 텍스트로 하시면 돼요. write 텍스트. 그리고 인코딩 타입은 기본, 디폴트, UTF-8로 작성을 할 겁니다. as, f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f.write 완성된 텍스트가 이거죠. 텍스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말로 아웃풋 폴더 밑에 새로운 파일까지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행. 추가한 부분은 요만큼을 더 추가를 했죠? 네.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나왔고요. 여러분, 클라이언트, 여러분, 에러가 한 번 발생해요. 저는 또 레이트 리미트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게 또 나오네요. 이게 한 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계속 나오는군요. 뭐가 에러인데? 왜 에러조차 안 뜨는데? 요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에러가 한 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계속 나오네요.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미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잘 나오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요. 실제로 만들어진 문제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세 문제 정도가 만들어졌고, 지금 아웃풋 폴더 밑에 가보시면 이미지 퀴즈 MD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얘를 클릭해 보시면요. 네,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군요. 네.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게 화면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간 것처럼 보일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지금 이미지가 깨져 보이죠? 이미지가 깨져 보이죠? 문제 1번, 그리고 1, 2, 3,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 2번, 문제 7번, 3, 4, 5, 6이 에러가 났었거든요. 3, 4, 5, 6이 에러가 났었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깨졌네요. 왜 깨졌을까요? 분석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 경로를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미지 경로를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못 찾았을까요? MD 파일이 있는 위치와 이미지가 있는 파일의 위치를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G라고 하는 거는, 문자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져, 우리 출력해봤었었죠. 음.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현재 폴더, 이미지스, 이 밑에 카페 1번.jpg. 아마 이런 문자열을 줬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어. 그럼 여기 링크가 들어가는 자리에 이 문자열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는 MD 파일을 어디다 저장했죠? 아웃풋 밑에 저장을 했죠. 맞아요? 그러면 MD 파일 입장에서 현재 경로라고 하면 어디를 의미할까요? MD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현재 경로는 아웃풋이겠죠. 음. 그럼 아웃풋 밑에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JPG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로 이름이 상대 경로로 되어져 있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음. 만약에 MD 파일을 여기를 아웃풋이라고 하지 않고 만약에 이미지스라고 했었다. 음. 제가 만약에 MD 파일의 저장 위치를 이미지스의 어, 에, 그 폴더 밑에다 MD를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MD 파일 입장에서 현재 폴더는 이미지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 폴더 밑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같은 폴더 밑에 같은 폴더 밑에 아, 이래도 깨질까요? 이래도 깨질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깨지겠네요. 음. 이미지스 밑에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마찬가지로 또 깨져요. 왜 그러냐면 MD 파일이 있는 위치는 이미지스 폴더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얘는 저장을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날 것 같아요. 물론, 그, 우리가 파일 이름만 가지고 와서 경로 이름을 바꿔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일 이름이 있으면, 상대 경로를 포함하는 파일 경로가 있으면, 요 끝에 있는 이 녀석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베이스 네임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해서 OS 모듈에 그 베이스 네임 OS 패스 베이스 네임 아마 이런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 함수를 이용하시면 요 파일 이름만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파일 이름만 끄집어내고 그럼 MD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를 다시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실 수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폴더 밑에다가 MD 파일을 저장하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이미지가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만 지금 제대로 보이는지만 보려고. 네.
몇 가지의 에러가 나왔고요. 몇 가지의 에러가 나오고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고, 네 번 나왔네요. 마지막 이미지는 정상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완료가 됐고, 파일은 만들어진 위치가 다시 달라요. 만들어진 위치가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졌고, 얘를 열어보시면, 네, 이제는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보이죠?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경로 문제 때문에 이미지가 깨져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경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현재 폴더에 이미지스에 뭐뭐뭐 JPG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현재 폴더에 이미지스에 카페 1번.jpg 이런 식으로 상대 경로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MD 파일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상대적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G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MD 파일의 텍스트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실제로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보인다라는 웹브라우저 같은 걸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야. 샵은 제목입니다, 제목. 제목 중에서 가장 큰 제목은 샵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제목은 샵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제목이라는 뜻으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여기 이미지가 삽입되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가 1, 2, 3, 4 정답까지가 있죠. 그 부분이 화면에는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줄이 안 바뀌어 보이죠. 안 바뀌어 보이죠. 그죠? 예, 그냥 문제가 쭉 나오고 그냥 1번, 2번, 3번, 4번이 줄 바뀌지 않고 그냥 쭉 나와요. 쭉 나오고 얘는 한 칸 띄어져 있으니까 그게 그대로 들어가고 밑에 얘가 들어갑니다. 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일단 네.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문제도 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삽입이 되고, 이미지 뒤에 질문과, 그 다음 선택지가 끝난 다음에, 여기 정답까지. 여기서는 정답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정답이 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냥 줄바꿈이 되지 않고 어쨌든 나온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한번 뭐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 이미지에 대한 문제와 선택지를 잘 만들었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보면 1번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2번은 행사장이 넓고 많은 테이블이 있다. 그 다음에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보인다. 한쪽 구석에 무대가 보인다. 라고 했는데 이미지에는 무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라는 뜻이고요. 4번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는 공간에 식물이 많이 장식되어 있다가 첫 번째 선택지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 근데 직원들이 보이나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다. 그 다음에 바 형태의 공간에서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뭐 여기 바가 있겠죠? 근데 지금 직원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직원들은 바쁘게 일하고 있지 않다가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이게 MD 파일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MD 파일은 웹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그
정상적으로 줄바꿈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웹브라우저에서도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형식인 거예요. 일종의 HTML하고 비슷한 어, 그런 형식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줄바꿈이 들어가 있어서 프린트를 했을 때는 줄바꿈인 것처럼 보이지만 MD 파일에서는 줄바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유는 웹페이지에서는 이 백슬래시 n이라고 하는 new line이라고 하는 기호가 줄바꿈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웹페이지에서는 줄을 바꿔주실 때는 그 HTML에 해당하는 마크업을 넣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저기가 그 줄바꿈이 안 돼 있는 문제들이 줄바꿈이 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마 BR이라고 하는 코드를 직접 넣으시면 될 거예요. 제가 요거는 확실치는 않은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트를 하기 전에, 네. 엉뚱한 코드가 들어가거든요. 라이트하는 텍스트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텍스트를 다시 저장을 할 건데, text.replace를 할 거예요. replace. replace를 백슬래시 n이 들어가 있는 모든 코드는 뭘로 바꿀 거냐면, br이라고 하는 문자로 바꿀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텍스트에서 백슬래시 n을 br이라고 하는 br로 변경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br이라고 하는 게 브레이크란 뜻이고요. HTML이라고 하는 문법에서는 얘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줄바꿈을 의미합니다. 줄바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화면에 줄이 밖에서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세 번째 문제까지 에러는 없었고, 네 번째 문제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에러 생겼고, 컨티뉴 할 거고요. 두 번째 에러도 컨티뉴 할 거고, 네,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자, 바뀐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MD 파일 다시 한번 열어보면 바뀌어 보이죠? 줄바꿈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냐면, 마크업 랭귀지에서는 줄바꿈이 백슬래시 n이 아니라 br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면 아마 조금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줄바꿈을 사용하려면 br이라고 하는 br 태그라고 합니다. 태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코드를 replace 하겠다라고 하는 코드를 그래서 넣은 거예요. 예, 텍스트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었잖아요. 예, 그럼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BR 넣었었어도 됐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GPT가 만들어준 퀴즈 있죠. GPT가 만들어준 퀴즈에는 BR이라고 하는 게 없을 거예요. BR이라고 하는 게 없을 거고 그 줄바꿈이 백슬래시 n으로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넣을 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넣고 그냥 한꺼번에 전부 다 BR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MD라고 하는 파일 형식으로 MD라고 하는 파일 형식으로 브라우저와 같은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 있죠. 그런 브라우저에서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이미지 삽입, 그다음에 문제 삽입 이렇게 넣었어요. 아마 그 토큰 리미트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거는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오전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아, 재밌지 않으세요? 재미없어요?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